자, 10번. 계속 이제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제곱근 루트 192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어떠한 원이 있는데, 근데 너 위의 점에 대해서 요 한 변의 길이를 줬어요, 그죠? 여기가 세제곱근 루트 192인데, 그럼 192는 뭐죠? 인수분해를 하면 뭐죠? 너가 64 곱하기 3. 그렇지. 그래서 4 곱하기 3의 3분의 1승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지울게요. 요만큼이고, 근데 요 쇠발이 있고 요만큼 선분 길이가 얼마냐면 정확히 3의 3분의 1승이에요. 맞아요? 요거 맞죠?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2의 3분의 3의 3분의 1승 이렇게 반지름이니까 요걸 찾았습니다. 찾고 싶은 거는 이쪽 삼각형의 넓이에요. PAH. 그럼 나는 요 현의 길이를 줬으니 이거를 이렇게 쓰려고 해. 너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요렇게 수열발 내려서 계산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럼 비례관계를 볼게요. 이만큼은 얼마냐면 2분의 1 곱하기 3의 3분의 1승이에요. 맞아요? 그럼 너는 4대 1이죠. 그죠? 4대 1대 루트 15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2분의 루트 15 곱하기 3의 3분의 1승. 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요거 수의 발이랑 얘랑 곱한 게 값이 똑같아야 돼요. 그죠? 너 곱한 거랑 너 곱한 게 같아야 됩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밑변의 길이비가 너가 3의 3분의 1승, 너는 2의 3분의 1승이기 때문에 그럼 너는 2분의 루트 15라면 네가 정확히 그냥 루트 15죠. 여기가 루트 15 아니지 4분의구나. 이렇게 돼요. 3의 3분의 1승.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비례관계가 어떻게 나오냐면 요 삼각형에서 얘는 요 삼각형과 닮았어요. 근데 너가 1대 4대 루트 15였잖아. 그럼 요 삼각형에서도 너가 1대 4대 루트 15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럼 너가 1이려면 너의 4분의 1이니까 4분의 1 3 곱하기 3분의 1승. 아니 3의 3분의 1승.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너랑 곱하기 2분의 1. 그럼 곱하시면 16분의 루트 15 9의 3분의 1승 곱하기 2분의 1. 넓이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식 정리하시면 되죠. 그래서 루트 15랑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식의 루트 3, 루트 5 이런 식으로 3 그 다음에 5의 거듭 제곱의 형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번 16번 평행이동이었고, 자 어떻게 생겼었냐면 우리가 하나는 로그 x 플러스 1 이렇게 0,0을 지나는 로그 2의 x 플러스 1.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얘를 b만큼 이 b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원점 입장에서 원점이 어떻게 간 거냐면 플러스 b만큼 가고 또 플러스 2b만큼 갔습니다.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b, 2b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대충 어떻게 생겼냐면 얘처럼 이것도 원점 지나네? 원점 지나네? 이 원점 왜 지나지 얘는? a 플러스 b가 1이라서 그런가? 잠깐만. 곡선 AB, CD. 너랑 너. 그 다음에 너랑 너. 오케이. 근데 얘가 왜 원점을 지나는 것처럼 생겼지?
로그 2에 여기가 x 플러스 1에 빼기 b 더하기 2b 이렇게 돼서 요 녀석이 이제 여기로 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얘가 여기로 온 거예요. 근데 b가 1이 아닌 이상은 얘가 원점을 지날 이유는 사실은 원래는 없는데 직선 y는 2x랑 만났고 그럼 y는 2x가 여기 정확하게 지나가죠? 아 어차피 상관은 없네요. 여기 y는 2x고 그 다음에 여기가 a네. 너가 a 너가 b 그 다음에 뭐냐면 y는 2x-2a 그럼 이렇게 되겠죠 또? 이렇게.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요만큼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의 최대값 요거. 그래서 얘가 원점을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 사실은 중요하지는 않네요. 그리고 이게 원점을 지날 것 같지가 않은데 모르겠어요.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연결을 합시다. 너랑 이렇게 연결을 하면 얘를 잘라다가 여기다 붙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생긴 평행사변형이 나와요. 요 넓이와 이제 동일하더라. 그럼 요 넓이를 구하려면 먼저 요 선분의 길이가 있죠? 얘가 얼마냐면 루트 5 b가 돼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수선의 발의 길이가 있습니다. 이만큼. 얘는 뭐가 되냐면 원점으로부터 요 직선 y는 2x 2a까지의 거리라고 보신다면 얼마가 되냐면 루트 5분의 2a 나오나요? 자 이렇게 나온대요. 그러므로 너의 넓이는 너랑 곱하면 2ab가 나오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a 더하기 b의 값이 1이고 둘 다 양수니까 아 산술기가 쓰겠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그래서 갖다가 넣으시면 끝나는 문제. 19번 봅시다. 자 요거랑 요 어떤 함수냐면 2에 2 빼기 x 빼기 2의 절대값 너랑 2분의 1의 x승이랑 만나는 거죠? 요거 만나는 건데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꺾여서 가는 이렇게 생긴 형태. 이거 그때 나중에 해준다고 안 해줬다. 디귿번. 그지? 아니요 이거 했는데 아닌가? 다 했어요. 다 했나 그때? 가지고 했어요. 대칭성 가지고 했구나 결국에는. 맞다. 20번도 했어 했다니까 근데 예서가 진짜 아니야 이걸 나중에 해주기로 해놓고 다시 했나 보다 그냥. 모르겠다. 자 됐거나. 그래서 얘가 요 2분의 1의 x승이랑 만났어요. 이렇게 여기가 0 들어가면 얘는 2고 여기가 1이에요. 자 요 상태인데 각각 만난 두 교점이 x1, y1 너가 x1, y1 너가 x2, y2 기억번, 니은번 변형은 쉬워요. 얘는 평균 변화의 변형이기 때문에 기억번도 하기 쉽고 그 다음에 디귿번, 기억번, 디귿번이 판단하기 쉬운데 니은번이 어려웠어요. 요거 2분의 x1 더하기 x2가 1보다 더 작은지를 물어보는 이게 조금 어려웠죠. 그래서 얘는 결국에는 뭐였냐면 x1과 x2의 어떠한 평균값을 관찰을 하겠다는 건데 너의 정 가운데 누가 있냐면 요게 있었어요. 1. 그죠? 근데 x1과 x2의 평균값이 대충 어디 있는지를 찾기 위해서 나는 뭘 했냐면 요 곡선을 이만큼을 이 점에 요 x는 1이라는 데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대칭을 시켜서 이렇게 보조선을 그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대칭을 시킨 거니까 너랑 더한 게 정확히 1이죠. 그죠? 1의 2배. 그러니까 둘의 중점이 여기에요. 1이에요. 그러면 x2는 어떠냐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얘보다는 좀 작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 더한 건 당연히 1보다는 좀 왼쪽에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2분의 x1 더하기 x2가.
그래서 이렇게 대칭성 이용해서 뭐 해결하는 풀이를 선생님이 그때 보여드렸는데 굉장히 독특한 풀이입니다. 사실은 기니디 할 때 아마 본 적 거의 없을 거예요. 니네 2번, 21번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대칭성 이용해서 참거짓 판단하는 문항 선생님도 올해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내면 될 것 같다. 다음에 19, 20. 자, 20번을 봅시다. 자, 20번이 되게 나올 것 같아요. 되게 나올 만하고 되게 어려웠죠. 20번이 좀 어려웠었는데 우리 모의고사에는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렵게 살짝 약간 t값의 범위를 좀 다르게 해서 출제를 하나를 할 건데 자, 일단은 정확하게 요 문제부터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세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로그 3의 x라는 녀석이랑 로그 3의 x 빼기 n이랑 너랑 만나는 점이 있대요. y는 t라는 게 가서 만나고 각각 pq라고 합니다. 여기가 y축, 여기가 x축. 대충 이렇다고 칠게요. t는 위에 있어도 되고 아래에 있어도 되고 사실은 x축의 위치 자체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q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가서 또 만나는 겁니다. 여기가 뭐 r이 되겠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요 두 선분 길이의 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대. 그럼 먼저 이 선분의 길이는 n이 된다는 건 너무나 뻔해요. 그쵸? 어차피 얘는 요 곡선이 n만큼 평행 이동이 된 형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만큼을 찾으셔야 되는데 이걸 좀 찾아볼게요. 먼저 요 값이 t입니다. 그럼 요 x좌표는 뭐가 되냐면 얘가 로그 3의 x랑 만난 거기 때문에 3의 t승이 돼야 돼요. 그죠? 이거에다 n만큼을 더해서 얘가 뭐가 되냐면 3의 t승 플러스 n이 되고 이거를 다시 어디다 넣냐면 주어진 로그 3의 x에 다시 넣습니다.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로그 3의 t승 플러스 n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러면 너의 선분 길이라는 거는 너에서 너를 빼는 건데 그럼 얘는 애초에 로그 3의 t란 말이야? 그럼 이만큼이 뭐라고 표현되는 게 일단 첫 번째냐면 로그 3의 t 플러스 n 나누기 3의 t 이렇게 표현이 일단은 되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럼 요거에다가 너를 더한 값이 주어진 대로 20보다는 좀 크거나 같은 어떠한 t 값이 존재하고 싶대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되겠죠? 너가 n 더하기 로그 3의 t승 분의 3의 t승 플러스 n 너가 20보다 크거나 같다. 이 상태. 그래서 내가 이제 뭐라고 했었냐면 이거는 t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러한 부등식을 만족시킬 확률이 커지는지 작아지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 그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n 값은 정해져 있어요. 1부터 50 사이의 범위로 이제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두 선분 길이의 합이 20보다 크거나 같고 싶대. 그럼 예컨대 이게 뭐 t가 뭐 1일 때 성립한다고 칩시다. 그럼 t가 2일 때는 성립할까 안 할까? 너랑 너를 비교를 해보면 요 3의 t승 분의 3의 t승 플러스 n이라는 값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t 값이 커짐에 따라서.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얘는 이거예요. 1 더하기 3의 t승분의 n이에요. 맞아요? 그럼 당연히 t 값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분모가 커지니까 전체 값은 감소하고 있어요. 됐죠? 그럼 내가 t가 1일 때 이거를 넣었어. 그때 로그 값이랑 n 값을 더했을 때 2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나왔대. 그러면 2일 때도 그게 성립하나요? 감소하니까 안 될 수도 있네. 망했네 그러면. 그러면 망했는데? 어떤 t에 대해서? 그럼 t가 무한히 커져야 되는데? 아이 또 왜 지랄이야. 뭐가 안 맞아 또. 그때 이거 마이너스를 넣고 그냥 풀었는데? 그지? 마이너스 1 이때 대기만 하면 그러니까. n이 다 돼요.
그때가 다 되면 그럼 다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t가 중에 하나 만족해도 n이 아 맞다 아이씨 그렇지 어떤 t에 대해서구나 맞네요. 자 어떤 t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거를 만족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 이거를 만족시키는 어떠한 t가 존재를 한다면 예컨대 거꾸로예요 거꾸로 예컨대 t가 2일 때 성립한다고 치자. 그러면 t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때요? 무조건 성립하죠. 왜냐면 너에서 너로 가면 감소했잖아. 그럼 이 값은 커질 거 아니야. 그럼 이게 20보다 커나 같으면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값은 당연히 20보다 커나 같을 거 아니야. 즉 내가 판단 자체를 어떻게 할 거냐면 t가 마이너스 1일 때만 되는지만 보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1 이상의 어떠한 값에 대해서 이거를 만족시킨 t 값이 무조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개 많겠죠. 그죠? 실수 t니까. 그래서 경계 자체가 t가 마이너스 1일 때가 경계가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왜 마이너스 1이요? 범위가 마이너스 1 이상이에요. t가. t에 대한 범위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결론 이거를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서 그냥 계산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n 더하기 로그 3에 너가 3분의 1 더하기 n 곱하기 너가 마이너스 1이니까 3분의 1에 넣으니까 곱하기 3인가요?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는 로그 3에 1 더하기 3n이네. 맞나요? 너가 넘어가면 그거 나갔다 20 빼기 n 밑에 취해주시면 1 더하기 3n 그거 나갔다. 요게 이렇게 되죠. 3에 20 빼기 n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요걸 찾으면 되겠구나. 그럼 n 값은 당연히 n 값이 20 이상일 땐 다 되는 거. 안 되는 걸 거꾸로 찾아가시면 돼요. 한 17, 16 정도부터는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6일 때가 얼마냐면 3에 4승이니까 81. 근데 안 되죠. 그죠? 17일 때는 27인데 이쪽이 너가 17이면 50일 넘어가니까 되죠. 그래서 17부터 20 이상 쭉 다 된다. 그래서 되는 거는 17부터 쭉 다 되더라. 이런 식으로 판단했던 문제. 그래서 요 논리를 조금 잘 보셔야 돼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풀어드렸는데도 작아지면은 어차피 무조건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생기기만 하면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근데 문제에서 범위 자체는 t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 이 논리가 그게 아니에요. 그 논리가 뭐냐면 주어진 이 부등식이 어떠한 t에 대해서만 성립하면 돼요. 됐죠? 그지? 그러면 어떠한 t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t가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이거를 부정을 하면 사실은 대우명제도 할 수 있긴 할 것 같은데 어떤 t에 대해서 요게 된다. 그러면 그럼 거꾸로네. 안 되네. 불편하네. 어쨌거나 봐봐. 내가 보고 싶은 건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n값들을 보고 싶어요. 근데 그 n값에 대해서 어떠한 t가 존재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t값을 정하고 n값을 정한 순서가 아니에요. 애초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n값을 내가 정했을 때 그 정해진 n값에 대한 어떤 식이 나오겠죠. 그럼 그거를 만족하는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t가 마이너스 1 이상의 어떠한 t값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거를 하지만 우리는 n값의 개수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t에 대한 부분을 먼저 풀어낸다면 이 부등식 자체가 어떠한 임의의 n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얘가 예컨대 n이 10일 때 성립을 했어요. 그때 t 값이 만약에 2일 때, 즉 n이 10이고 t가 2일 때 성립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부등식은 무조건 n이 10일 때 t가 마이너스 1일 때도 이쪽은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내가 2일 때를 관찰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근데 거꾸로 만약에 t가 마이너스 1일 때 성립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위에 있는 임의의 어떠한 t에 대해서도 모조리 다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나는 t가 마이너스 1일 때 반드시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지 이게. 그래서 t가 마이너스 1일 때 성립하는 것만 찾은 거예요. 논리가 이래요.
조금 어려워요. 이 부분이 명제 느낌이라서 사실. 그래서 마이너스 1 이상의 t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마이너스 1 이상의 t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했으면 쉬웠을 거라고. 근데 얘는 어떠한 마이너스 1 이상의 t에 대해서 이게 하나만이라도 존재하면 되는 거라서 그게 조금 판단이 어려운데, 그러면 위에 것들이 되면 마이너스 1일 때는 무조건 되니까 나는 마이너스 1일 때 되는 걸 가지고 풀어내겠다가 이 부분의 핵심. 다음에 49번, 50번. 자, 49번은 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똑같아요. 연결해서 평행사 변형 만들어서 하시면 돼요. 얘가 더 쉽죠? 얘가 더 쉬워요. 아까 걔는 산술기할 써야 돼서 좀 어려웠고 얘는 조금 더 쉽습니다. 그 다음에 50번 해줄게요. 50번 어떻게 생겼냐면, 자, 로그 4의 x 플러스 k라는 함수랑 로그 4분의 1의 x, 그 다음에 로그 4의 5 빼기 x 각각 만나는 점인 pq. 근데 x좌표 값의 b가 1대1이에요. 그러면 너를 2t라고 놓을 수 있죠. 그래서 그림을 좀 보시면 어떻게 생겼냐면, 뭐 대충 이렇게 생겼나 봐. 그래서 여기서 만나는 것만 보는 건데, 너가 대강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t, 여기가 2t. 이게 끝입니다. 각각의 교점에다 대입하고 연립하면 끝이에요. 요 위의 함수가 로그 4의 x 플러스 k, 다음에 요 밑에 함수가 로그 4분의 1 x 분의 1에, 요거구나. 로그 4분의 1 x 4분의 1에, 다음에 요거 얘가 로그 4의 5 빼기 x. 자, 됐죠? 요 t는 너와 너의 교점이야. 요것과 그 다음에 요 함수, 그죠? t를 갖다 넣습니다. 그럼 로그 4분의 1의 t, 너는 로그 4의 t 더하기 k. 이게 첫 번째 식이에요. 두 번째 식은 교점이 너인 거죠. 얘는 똑같이 들어갑니다. 근데 나머지 하나의 함수가 요거예요. 로그 4의 너가 5 빼기 2t, 너랑 로그 4의 2t 플러스 k랑 같아야 되죠. 이렇게 보시다시피 양변 서로 빼면 t 값 나오겠죠. k 값이 날라가니까. 그래서 위아래를 서로 빼줍시다. 아래 거에서 위에 거를 빼줄게요. 아래 거에서 위에 거를 4분의 1은 사실은 밑을 4로 바꿨을 때 마이너스가 될 거고, 밑에 거에서 뺐으니까 플러스가 돼서 요거끼리 곱해집니다. 로그 4의 t에 5 빼기 2t가 나와요. 너는 뺐으니까 없어지고 뺐으니까 나눠지겠죠. 로그 4의 2가 남습니다. 그래서 결론, 네가 2이구나. t값 나오겠죠. t값은 양수. 인수분해 하시면 되겠다. 자, 오늘 거 진도 나갑시다. 오늘 거 빨리 나가면 되고, 오늘 거는 그래도 저번 거보다 좀 낫지 않을까. 자, 슉. 이 삼각함수 활용 단원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드릴 말씀이 있는데, 뭐 삼각함수 자체는 조금 쉬운 편이고 삼각함수 활용, 요 도형 쪽이 조금 어려워요. 요 삼각함수 활용 단원 자체가 이번 교육과정에서 새로 들어온 단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사실은 좀 난감합니다. 약간. 근데 지금 현재 가형 모의고사, 그 다음에 가형에서 대충 이제 어떤 식으로 추측하고 있냐면, 원래 이과 쪽 모의고사는 수1에서 요 삼각함수의 활용을 직접 출제하기가 되게 불편해요. 왜냐면 미적분에서 도형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좀 난이도 있게 변별력 있게 냈을 때
도형의 비중이 너무 크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까지는 이과에서 그렇게 내진 않아요, 지금은. 그래서 추세는 어떠냐면 얘네는 그 도형 쪽이 다른 어떤 급수라든지 아니면 삼각함수의 극한이라든지 이런 거를 구하는 데 있어서 그 도형을 해결하는 도구로서 이 삼각함수 활용 단원을 계속해서 씁니다. 마치 시그마 기호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우고 나서 그 시그마 기호를 다른 데서 수투 같은 데서 쓰고 여기저기서 쓰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듯이. 그래서 여러분도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삼각함수의 활용 단원은 이 단원 자체로도 나올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나오지 않고 어떤 수열에서의 어떤 도형과 결부된 상황에서 내가 그 부분을 해결할 때 삼각함수의 활용을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걸 꼭 계속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식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이과는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문과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 확실하게 할 수는 없는데 도형이 나온다면 아마 수열 쪽에서 나올 수가 있거든. 지금 우리 뭐 수열의 합이라든지 수학적 귀납법이라든지 등비 수열이라든지 그런 데서 도형 같은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 도형의 상황을 해결할 때 무슨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에다가 또 원은 내접하게 그리고 또 삼각형 그리고 그러한 공비 같은 걸 구한다든지 할 때 우리가 이 삼각함수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말 그대로 삼각함수의 활용은 우리가 어떤 요걸 활용해서 도형을 해결하겠다는 거니까 도구로서 배우는 거예요. 도구로서. 이 단원 자체에서 최근엔 변별력 있게 출제가 안 됐죠. 3월에만 29번에 나왔었고 그 이후엔 다 쉽게 나왔어요. 다 되게 쉽게 나왔었고 근데 방심을 하시면 안 돼요. 일단은 6월이 너무 쉬웠고 너무 쉬웠는데도 실수를 좀 하셨고 100점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건 조금 아쉽고 충분히 나올 수 있었어요. 100점. 근데 뭐 지난 일이니까. 근데 이번 7월 모의고사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죠.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 시험 범위 자체가 어디까지냐면 여기 확률 분포까지. 뭐가? 왜? 뭐? 수요일 날 봐요. 22일. 다음 주 수요일. 평소 어? 학원 왜 안 와? 학원은 왜 안 오죠? 기말고사 수업 무슨 요일이에요? 목요일. 그건 몰라요. 목요일. 목요일이야? 그렇대. 뭐랑 같이 가? 뭐랑 같이 가? 그렇대.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은 여러분이 모의고사 보고 와서 자요. 그날은 우리는 모의고사 안 볼 거예요. 모의고사 해설해 줄 거고 그리고 그냥 너무 부담 안 되게 수업 조금 일찍 맞춰 줄 테니까 그래도 오세요. 와서 모의고사 한 것들도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진도 자체가 토요일까지는 나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2번의 수업이 남았어요. 오늘 포함하면 3번. 그러니까 오늘 하면 수원 끝나고 다음 주에 수투 2번에서 끝낼 건데 그죠? 아니다. 맞나? 아니지. 다음 주가 토요일. 그죠? 토요일 수투 1번. 그 다음 주 수요일엔 아마 진도를 나가기엔 버거울 거예요. 모의고사 해설하고 어쩌고 니네 뭐 집중도 좀 안 될 거고. 그래서 그때는 뭐 좀 가볍게 정리할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조금 하고 토요일 날 진도 딱 맞추면 딱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괜찮을 겁니다. 수요일은 모의고사 끝나고 와서 뭐 좀 먹고 뭐 그렇게 하면 조금 일찍 맞춰 줄 테니까. 그래도 모의고사 해설은 하셔야 돼요. 그때 안 하면 또 안 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 주부터 시험인데 또 뭐 언제 하겠어, 그지? 자, 봅시다. 앞에 것들은 좀 쉬우니까 빨리빨리 설명하면서 넘어갈게요. 일단은 삼각함수 쪽에서 방부등식은 사실은 여러분 현재 모의고사에 어렵게 나오지 않고 있죠. 그죠? 실제로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에요. 근데 실수가 나올 수 있고 실수가 나온다면 두 가지에서 나오는데 첫 번째 대칭성을 관찰하지 않는 데서 나오고 두 번째는 뭐냐면 범위를 제대로 읽지 않아서예요. 범위를 잘 보셔야 돼요. 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0부터 2파이까지 주어진 식 이렇게 돼 있죠. 뭐 3 사인 제곱 너가 2 사인 x 빼기 1은 0. 자, 그럼 얘는 먼저 인수분해를 하셔야 되고 그러면 3 사인 x 너가 플러스 빼기 1 사인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아니다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그죠? 인수분해를 했고 그럼 결국에는 두 가지를 보겠다는 거야. 사인 x가 마이너스 1인 거랑 3분의 1인 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모든 근의 합을 물어보는 거지. 사인 x가 3분의 1인 건 특수각이 안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단위원을 좀 써달라고. 단위원을 지금까지도 계속 얘기하는데 단위원을 여전히 잘 안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언젠가는 그걸로 좀 불편할 수가 있으니 제발 연습을 합시다. 자,
포인트는 이거야. 내가 시작은 0에서 했어요. 그럼 어디서 시작하냐면 여기서 시작을 할 거고 얘는 포함이 됩니다. 그죠? 여기부터 한 바퀴를 돌아요.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여기까지인데 얘는 포함이 안 돼요. 마지막 거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럼 sin x는 y좌표에 해당하니까 너가 마이너스 1일 때 3분의 1일 때를 찍어줘야지. 그럼 3분의 1일 때는 대충 여기 마이너스 1일 때가 여기예요. 마이너스 1일 때는 한 점이죠. 얘는 2분의 3파이에 해당할 것이고 얘랑 얘는 뭔지 모르겠지만 잘 보면 요거에 대해서 대칭이죠. 그죠? 그러니 너의 2배인 2분의 파이 곱하기 2가 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은 너랑 더해서 이제 풀어내는 아마 뭐 대부분 다 풀 줄 알 거예요. 근데 범위를 조금 바꿔봅시다. 범위를 이렇게 할게요. 범위만 이렇게 조금 바꿔서 줘도 되게 불편하다고. 이거를 그리려는 것도 되게 좀 불편하고 그래서 그냥 이 상태에서 단위원 상태에서 한번 볼게요. 시작을 이번에는 어디서 하겠다는 거냐면 2분의 3파에서 시작을 하겠대요. 여기서. 근데 처음에는 등호가 들어갑니다. 그죠? 그럼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바퀴를 돌겠다는 거지. 이렇게 도는 거죠. 돌아서 마지막에 역시 이 부분에는 등호가 들어가지 않으면서 끝나요. 그죠? 그럼 최초에 너랑 만나는 거는 2분의 3파에서 만나는 거 맞지? 그럼 돌아가다 보면 여기서 만났을 거야. 너랑. 그럼 여전히 너에 대해서 대칭인데 이게 2분의 파이가 아니라 2분의 5파이가 돼야 되죠. 맞아요? 한 바퀴 돈 거니까 지금 0부터 2파이를 더한 거예요. 그럼 곱하기 2니까 너 더한 게 5파이가 되고 2분의 3파이 돼야 되고 등호가 빠져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끝나는데 만약에 등호가 들어가면 2분의 7파이도 더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너의 등호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칭성 이 정도만 잘 보시면 삼각함수 방부동식 자체는 뭐 어렵지는 않죠. 그래서 2번 같은 것도 쉽고 동경에 대한 얘기 동경은 사실은 수능에는 안 나온 지 꽤 오래됐어요. 꽤 오래됐고 최근에 뭐 거의 볼 수가 없고 내신에서나 뭐 나올 수는 있는데 뭐 특별히 설명 안 해줘도 괜찮죠.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이다. 어떻게? 두 각의 차이가 180도. 그죠? 일직선 위에 있으면 차이가 180도. 일치하면 두 각이 차이가 0. 근데 뒤에 항상 일반각 표현. 그죠? 2파이의 정수배. 어렵지는 않다. 다음에 4번 같은 것도 뭐 어렵지 않죠.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조금 어려운 거 뒤에 있으니까 5번도 통분해서 정리할 수 있죠. 특별히 어렵지 않을 것 같고 6번 같은 거는 약간 불편할 수는 있어요. 6번 한번 볼까요? 자, 요 직선이 이제 너랑 만났을 때 요 동경 OP 자체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에 대해서 사인 값, 코사인 값을 구해달래. 어쨌거나 우리가 주어진 그림이 어떻게 생겼냐면 너랑 마이너스 x 빼기 3이고 너가 2대1로 내분한 점이래요. 너가 2대1. 그럼 얘는 2대1로 내분하는 거에 xy 좌표가 그냥 나옵니다. 얘는 얼마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되는 거 맞아요? 왜냐면 여기 선분 길이가 3이거든. 얘도 3이야. 너가 2대1이면 여기가 1이잖아. 1만큼 뒤로 간 거니까 마이너스 1. 2대1이니까 넌 이만큼 내려간 거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요거 직선의 기울기 얼마예요? 이 직선의 기울기 얼마야? 2짜리죠? 2. 그죠? 근데 요 선분의 길이가 얼마죠? 루트 5가 되니까 나는 너와 너를 단위원 위로 옮긴다면 반지름이 1짜리 위로 옮겼다면 이 점의 좌표는 정확히 봐봐. 이 빗변이 루트 5짜리가 1이 된단 말이지. 루트 5분의 1이 돼야 돼요. 각각의 좌표가. 그래서 이렇게 돼야 돼요. 항상 이 빗변으로 나머지를 나눈 것이 사인 코사인 값이잖아. 그죠? 그래서 각각 너랑 좌표 나와서 너가 코사인, 너가 사인 계산하시면 끝.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7번 식변형 어떻게 하죠?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딱 보이면 보여야 돼요. 이거 7번. 제곱 나눠줘. 제곱해서 위아래를 더하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는 맨날 뭘 써먹냐면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의 합이 1인 거를 써먹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주시면 되고 뭐 어렵지는 않아요. 8번도 뭐 근과계수 관계 이용하는 건데 8번 탄젠트랑 탄젠트 분의 1을 사인 코사인으로 바꿔서 요거
분모를 통분하시면 분모가 뭐가 나오냐면 사인 코사인의 곱이 나오죠. 그죠? 분자는 뭐가 되냐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라서 1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2차 방정식 쉽게 계산할 수 있다. B값이 그냥 나오죠. 그죠? B값이 18분의 1 나오죠. 아 잠깐만. X제곱 빼기 2AX 플러스 B 더하기 0 아주 수상하죠? 아 그렇죠. 는 0이겠죠? 그렇지. 아, 나 다른 숫자일까 해서. 맞아요.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9번 한 번만 풀어보세요. 9번. 2분의 파이 콤마 마이너스 5를 지난데 너의 최대 값을 구해달래요. 개 쉽죠? 2분의 파이 들어가면 얼마 나와요? 사인 값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A 빼기 1이 마이너스 5네. A는 4가 되고 최대값은 3이 되겠죠? 간단하죠? 근데 밑에 10번은 유형이 조금 달라요. 9번은 뭐냐면 한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위에서의 최대 최소의 얘기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너의 진폭이랑 그 다음에 너의 진동의 중심, 진동축이 어디 있는지만 보는 거고 10번은 뭐 하는 거였냐면 이거를 1 빼기 치환하는 형태로 바꿔야 되죠. 그죠? 요거를 코사인을 치환하든지 사인을 치환하든지 할 건데 코사인 치환하는 거야? 사인 치환하는 거야? 사인 치환하는 거죠. 왜? 옆에 있는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x를 각변환했을 때 사인이 되니까. 그럼 그거를 사인으로 바꾸고 나면 앞에 있는 코사인 제곱도 역시 1 빼기 사인 제곱으로 바꿔서 식을 정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걸 t라고 미지수를 놓으면 0부터 2파이 사이에서 이 사인 값에 해당하는 t는 범위가 얼마부터 얼마예요? 0부터 2파이 사이의 사인 값의 범위 얼마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죠. 그렇다는 거는 이런 문제는 사실은 변형을 해서 만약에 범위를 0부터 파이까지 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1이랑 0. 그러면 사인 입장에서는 0부터 1 사이에서의 최대값, 최대초소 보는 거죠. 이런 것들 치환됐을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본능적으로 사인을 치환하면 마일부터 1이라고 생각하거든. 코사인도 마찬가지.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범위를 내가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예컨대 코사인 값은 0부터 파이까지 범위가 어떻게 돼요? 1부터 파이. 근데 사인은 0부터 1이죠. 그죠? 그래서 범위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으니 그 부분 역시 실수 나오기 아주 좋으니까 조심하자. 그 다음에 11번 각변하는 문제고 개 쉽고 넘어갈게요. 12번을 풀려볼까? 풀리지 말까? 풀까? 뒤에 문제가 좀 많아서 34개라. 아니 근데 빨리 지금 벌써 12개 했는데 뭐. 뒤에 것만 조금 볼 거면 될 것 같아요. 12번 정리하시면 돼요.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고 다만 탄젠트 값이지. 탄젠트 값. 그죠? 탄젠트 값은 선대칭성의 특징이 없어요. 선대칭의 특징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잘 신경 써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넘어갈게요. 자. 13번도 너무 쉽고 14번은 x에 대한 2차식이에요. 얘는 치환형이 아니고 x에 대한 2차식이기 때문에 실근을 갖는다는 거는 너의 판별식이 그냥 0보다 크거나 같다. 갖다가 써주시면 끝나고 15번부터가 이제 아마 3레벨 문제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한번 볼게요. 15번 너의 역함수를 fx 그래프의 점근선이 이 탄젠트 함수 그래프의 점근선이 되도록 하는 양의 실수 a의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너의 역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역함수 구할 필요가 있나요? 근데 사실 굳이 난 뭐만 알면 돼요? 역함수의 점근선만 알면 돼요. 근데 이 원함수의 점근선은 얼마죠? y는 2가 되죠. 그럼 역함수의 점근선은 뭐가 되겠니, 연동아? 연명 집중 안 해? 멍 때리지 마. y는 2가 원래 함수의 점근선이니 너를 y는 x에 대칭을 시키면 x는 2가 점근선이 되죠. 그럼 x는 2가 점근선이라는 얘기, 조용히 해. x는 2가 점근선이라는 얘기는 2를 주어진 탄젠트 함수에다가 대입한 y는 탄젠트
자, 그냥 탄젠트 여기다 x에다 2를 넣으면 a분의 2 파이가 요게 얘가 정의되지 않아야 되잖아. 그게 점근선이라는 거잖아. 맞아요? 예컨대 로그 0일 때가 정의가 안 되잖아. 그때가 점근선이란 말이야. 탄젠트는 언제가 정의가 안 돼요? 이 자리가 뭐가 들어가면 정의가 안 돼? 탄젠트 얼마일 때가 정의가 안 돼? 2분의 파이. 또 2분의 3파이. 뿔마.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찾으라는 거야. A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거잖아. 최대는 얼마겠어? 너랑 응? 왜? 2가 들어간 건데? x자리에 2가 들어간 거예요. 얼마일 때가 되면 돼?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되려면 A값이 얼마? 4가 될 때가 최대죠. 괜찮아? 그래서 그냥 요거예요. 복잡하게 각각의 점근선을 찾는 게 아니고 한쪽의 점근선을 내가 찾았어. 그럼 탄젠트 함수의 점근선이라는 건 판단을 어떻게 했냐면 걔를 대입해서 이런 식의 형태가 나오면 된다. 넘어갑니다. 16번 볼게요. 자, 춤 금지. 춤 금지. 고민호 함녀석 춤 금지. 미친놈 뒤에서 왜 춤을 추고 있어? 돌아버리겠다. 일로 와. 나와. 고민호 일로 와. 아니 고민호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여기 혼나는 자리. 일로 오세요. 여기 앉아. 고민호 여기 착석. 나가서 춤추게 시키는 줄 아니야. 그딴 거 안 시켜. 수업해야 돼. 자, 앉으세요. 조용. 안 궁금해. 조용히. 선생님 종이접기부 출신이에요. 자, 종이접기부 부장이었어요. 부장. 진짜예요. 자, 그래서 요새 애기한테 종이접기를 해주겠다고 내가 종이접기 책에 있는 걸 막 종이 접어달라는데 아니 핑크퐁을 접어달라는 거야. 그래서 핑크퐁을 어떻게 접어? 그래서 못 접는다고 딴 거 해달라고 했더니 티라노사우루스를 접어달라는 거야. 그럼 또 티라노사우루스는 또 어떻게 접으라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종이접기 책을 좀 어려운 걸 샀는데 진짜 개 어려워요. 정말 종이 막 50cm짜리 가지고 막 정말 막 63번까지 접어야 되고 막 2시간 걸리고 하나 접는데 접었는데 존나 안 비슷해. 유니콘 막 날개 달린 유니콘 막 이런 걸 접을 수가 있는 거야. 접었는데 존나 구려가지고 되게. 근데 접을 수는 있어요. 접을 수 있는데 상태가 좀 알아보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어쨌거나 나는 종이접기를 되게 열심히 했다. 자 봅시다. 어떻게 생겼냐면 사인 6분의 파이 x인데 너랑 어떠한 녀석이 지나가요. 직선이. 근데 뭐라고 했냐면 AB의 선분 길이가 3이래. 네가 3이니까 당연히 대칭이니까. 얘가 얼마야?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요? 2분의 3 되는 거 아니야? 맞아? 네. 너는? 2분의 9. 2분의 10, 11, 12? 자, 이렇게 되겠죠? 간격이 똑같이 2분의 3씩입니다. 대칭이니까. 그때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5b의 제곱 빼기 5a의 제곱에 루트에 5b의 제곱은 어디 있냐면 요거. 다음 요거. 각각 제곱해서 빼달라는 얘기죠. 일단은 뭘 찾아야 되냐면 너의 높이만 찾으면 될 것 같은데? 개 쉽네. 이거 들어가면 되네. 2분의 3 들어가면 얼마야? 2분의 3 여기다 넣으면 얼마예요? 2분의 루트 2. 그죠? 응. 사실은 졸라 당연합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봐봐 이게 그냥 사인 함수라는 것만 생각을 하세요. 여기는 원래 몇 도예요? 2분의 8. 그러면 절반이니까 얘는 몇 도야? 4분의 8. 그러니까 너는 2분의 루트 2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사인에다가 내가 각도에다가 실수배가 됐다는 것은 사실은 어떠한 상황에 해당하냐면 이런 것도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어떠한 함수에다가 실수배를 하는 것은 그 함수가 위아래로 함수값들이 더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죠? 1이었던 게 2가 되고 뭐 1이었던 게 10이 되고 이런 식으로 10을 곱하면 근데 x자리에다가 뭘 곱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좌우로 늘고 줄어요. 이렇게 좌우로 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작은 값을 곱하면 좌우로 늘어나고
1보다 큰 값을 곱하면 줄어들어요. 근데 얘는 6분의 파이를 곱했다는 거는 1보다 좀 작은 값을 곱한 거죠. 늘어난 겁니다.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내가 봐봐. 좌우로 늘린 거니까 좌우로 늘렸을 때 중앙 너 요만큼의 딱 절반이 되는 점에서의 함수값은 동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상관은 없다. 자, 그러면 이제 그냥 식 계산하면 나오겠죠. 이거 얼마야? 너 제곱에서 너 제곱을 뺄 건데 사실은 요거의 제곱은 너 제곱 더하기 너 제곱, 너의 제곱은 요만큼 제곱 더하기 너의 제곱이잖아. 맞아요? 그럼 서로 빼니까 요거 제곱은 날아가겠죠. 즉 뭐가 남냐면 너의 제곱 빼기 너의 제곱이 남아요. 맞아요? 즉 나는 처음부터 2분의 루트 2 구할 필요가 없었다. 사실은 답은 2분의 9의 제곱 빼기 2분의 3의 제곱이다. 그러니까 저런 데서 이제 저런 것도 이제 눈치를 채야 된다고. 내가 공교롭게 저기가 문제에서 3이라고 줘서 2분의 3이라고 나와서 정확히 특수각 나와서 정확히 2분의 루트 2가 나오긴 했지만 사실은 2분의 루트 2가 필요가 없네. 즉 저 부분을 내가 저 L이라는 거 이 부분의 선분 길이가 3짜리로 줬지만 저기를 뭐 3이 아니라 무슨 뭐 5짜리라고 준다든지 그렇게 줬었더라도 주어진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그 다음에 17번은 되게 쉬운 것 같은데 18번을 볼까요? 이거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어디 갔지? 왜 사라졌지? 점대칭 나오는 문제가 있는데 사라졌네. 혹시 이 문제 기억나니? 탄젠트 함수인데 잠깐만 봐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얘랑 이렇게 지나가서 그때 여기서 뭐 막 여기 뭐 교점이 있고 여기가 2분의 파이를 지나가는 어떤 직선이 있고 그러니까 너랑 점대칭 되는 이 상황 혹시 기억나니? 이거? 이 문제가 수특에 있는 문제거든? 근데 여기 없네. 왜 없지? 앞쪽에 있어서 내가 뺐나 보다. 이거 나중에 다시 넣어줄게요. 갔다 오세요. 갑자기? 그럴 수 있지. 자, 18번 볼게요. fx는 2 코사인 4분의 파이 x. 2 코사인 4분의 파이 x 어떻게 그리면 되는 거야? 이거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그려야 되거든. 먼저 너의 한 주기는 얼마예요? 한 주기 8짜리죠. 근데 그거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그리게 돼요. 딱 반주기입니다. 반주기. 그러면 반주기인데 이만큼이랑 이만큼인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2예요. 주어진 함수는 그냥 이렇게 생긴 거야. 너가 최대값이 2. 근데 요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0부터 4n 2까지 fx랑 뭐의 만남이냐면 4n 빼기 2 분의 2 x랑 만나겠다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x값이 정확히 4n 빼기 2일 때 가다 보면 4n 빼기 2인 순간이 있겠죠? 그때 내가 2가 돼서 원점이랑 그 교점을 연결해서 교점의 개수를 구하겠다는 건데 먼저 여기는 6이 되고 넌 10이 되고 땡땡땡 가다 보면 뭐 있겠죠? 자, 마지막에 4n 빼기 x가 4n 빼기라는 건 언제야? 일단은 짝수가 돼야 돼요. 그죠? 여기가 2면 여기는 얼마냐면 4가 돼야 돼요. 넌 얼마냐면 8이 되죠. 그럼 보시다시피 어떠한 형태에서 만나겠어? 이런 데 중에서 이런 데서 만나야 되죠. 4로 나눈 나머지가 2인 데서 만나야 돼요. 그게 2일 때, 6일 때, 10일 때 이런 데서 만나야 된다고. 즉 땡땡땡 가다 보면 여기가 정확히 4n-2인 순간이 있을 것이고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교점의 개수 보는 거죠. 그럼 보시다시피 어때요? 내가 이만큼 한 주기마다 2개씩 만나죠?
이만큼 한 주기마다 2개씩 만나요. 맞아요? 그럼 몇 주기예요?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딱 자르면 2개 만났겠죠, 이렇게. 그죠? 여기는 얼마야 이게? 4n 4죠? 그럼 0부터 4n 4까지 4간격이니까 n-1주기예요. 맞아요? n-1개의 주기인데 2개씩 만났고 너에서 마지막에 한 번 더 만나니까 더하기 1개 이렇게. 너가 73이래요. 끝났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9번이야 뭐. 까먹었겠지? 한번 풀어볼까요? 풀어보세요. 19번. 까먹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19번이요. 9시 반엔 마치려고 그랬는데. 이거 원 아니에요 원? 맞아요. 근데 OP의 길이를 구해달래요. 그럼 뭘 구해달라는 얘기야? OP는 뭐가 되는 거예요? 원의 외접원의 반지름 구하면 되죠? 근데 외접원의 지름을 구하는 방식이 뭐죠? 사인 공식이죠? 그러면 나는 어디를 알아요? OA도 알고 OB도 알고 그 각을 알아요. AB도 알고. 근데 각을 아는 데가 어디야? 그 OA의 기울 그죠? 거기가 60도니까. 그러면 30도. 이 상태에서 여기가 30도라는 얘기죠? 요 선분 길이 얼마죠? 너랑 보면 1 루트 3이니까 2 되나요? 그러면 사인 너분의 너가 바로 너의 지름. 그게 OP의 2배가 되겠죠. 그래서 2 나누면 끝. 넘어갑니다. 자, 20번. 세 선분 길인데 세 선분 길이 B를 줬어요. 세 선분 B를 줬다는 건 이 선분 B로 나는 표현하기 제일 좋은 거는 세 각을 구하기가 제일 좋아요. 그죠? 세 각의 코사인 값을 구하기가 좋은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크기가 최대인 각을 구해달래요. 크기가 최대인 각의 코사인 세타. 아무거나 구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가장 긴 변의 대각이 항상 가장 큰 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큰 각을 구하려면 원래 이제 코사인 값으로 구했죠. 코사인 값이 가장 작을 때 각이 가장 컸죠. 그죠? 그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된다.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그럼 21번은 어떻게 풀죠? 어떻게 줬어요? 두 변이랑 사이각을 줬네. 그럼 너를 연결하면 뭐가 나와요? PR이 나오겠죠? 그죠? 네. PR을 연결하면 J 코사인 썼을 때 PR 선분 길이가 나오겠지만 굳이 J 코사인 쓸 필요가 없이 누가 봐도 얘는 지름이 되겠죠. 30도니까. 맞아요? 그래서 여기 그냥 1됩니다. R이 1이 되고 그러니 2가 지름이니 그러니 너의 넓이는 그냥 파이가 되겠죠. 그냥 파이가 돼요. 간단하죠? 그 다음에 22번 삼각형 ABC에서 사인 B를 줬습니다. 사인 B는 뭐의 B랑 똑같다고? 길이 B랑 똑같고 길이 B를 이용해서 탄젠트 값 어떻게 구하죠? 직각삼각형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구하죠? J 코사인을 이용해서 코사인을 구해서 그걸 가지고 다시 탄젠트를 구하는 거예요. 그때 주의할 거. 잘 생각해봐. 내가 요거는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J 코사인을 이용해서 나온 코사인 값은 유일합니다. 내가 세 변의 길이가 정해지면 코사인 값은 딱 한 개밖에 안 나와요. 그죠? 근데 잘 생각해봐. 코사인 값이 정해졌을 때 사인 값은 두 가지가 나와요. 왜? 뿔마 있기 때문에 사인 값이 예컨대 60도일 수도 있고 예컨대 120도일 수도 있는데 마지막에 그 판단은 뭘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에 내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60도인 건지 아니면 120도인 건지 즉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어떻게 판단해? 길이를 가지고 판단하셔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 5대 7대 9지.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 예각 삼각형이니까 탄젠트 값은 무조건 양수 끝. 됐죠? 이거를 둔각으로 바꿔서 내면 굉장히 많이 틀린다고. 탄젠트 값을 본능적으로 그냥 양수 써버린다고. 됐지? 그런 포인트들은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얘가 문제가 되게 족밥이네 하고 쓰고 내가 더 족밥이네 틀릴 가능성이 되게 높은 그런 문제예요. 이런 부호는 아직까지 잘 변형해서 안 냈단 말이야 사실은. 근데 내신이니까 이런 데서 변별력 주려면 얼마나 더 짜증나겠어. 그지?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AB는 7이고 ABC가 60도인데 넓이를 줬네. 넓이를 줬다는 거는 BC의 선분길이 준 거 아니야? 그죠? BC 선분길이 나오면 J 코사인 AC 값 나오고 끝이죠. 자, 그 다음에 24번은 이 상황만 기억하시면 돼요. 24번 무슨 상황이었죠? 오케이, 봐봐. 조용히 해봐. 예각의 크기가 60도예요, 일단. 여기가 60도입니다. 너가 M1X랑 M2X예요. 문제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너 위에 어떠한 선분이 있는데 요 PQ의 선분 길이가 6이래요. 너가 6인가 봐. 그때 희한한 걸 물어보고 있어. OP 선분 길이의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요거의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거 어떤 상황이었죠? 주어진 건 이게 끝입니다. 원의 오케이. 여기서 원이라는 용어가 나온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주어진 요소를 잘 관찰을 하셔야 돼요. 되게 중요해요. 도형은 나한테 무엇이 주어져 있어서 이 주어진 걸 가지고 내가 연관 지을 수 있는, 세울 수 있는 식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잘 관찰을 하는 게 포인트인데 누가 봐도 각이랑 그와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를 줬으니 이러한 서로 마주보는 관계를 준 거는 무조건 내가 뭘 할 수 있다? 너의 사인 법칙을 통해서 외접원의 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외접원의 지름의 길이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봤더니 OM이라는 요 선분의 길이는 당연히 이 원에 대한 현이 되고 현의 최대값은 항상 그 원의 지름이니 그게 끝이구나 이렇게 풀어요. 이 논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에서 사인 공식을 떠올리는 걸 암기를 하라는 게 아니야. 마주보는 관계를 줬을 때는 사인 공식에서 내가 원의 지름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기억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이거 보통 처음 삼각함수 활용하면 아무도 못 푸는 그런 문제예요. 엔간히 공부하는 애들도 이거를 거의 못 풉니다. 이걸 문제를 처음 딱 만났을 때 다 뭐 하려고 하냐면 J 코사인 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막 여기 선분길이 잡고 해서 하는데 근데 둘의 뭐 곱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둘의 곱이나 합에 대한 최대치수를 물어보는 거였으면 J 코사인 쓰는 게 맞아. 근데 요거 한쪽 현에 대한 얘기잖아. 그래서 얘는 사인 공식으로 꼭 가야 된다. 넘어갑니다. 20, 5번을 볼게요. 인걸이지만 자, 내접원입니다. 내접원에서 넓이를 가지고 내접원은 보통 해결을 많이 해요. 그죠? 근데 내접원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우리는 요 합동인 삼각형들이 여러 개 있다를 사실은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봐봐. 내접원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요쪽 삼각형과 요쪽 삼각형이 합동이고 아니지 이렇게 너랑 합동이고 너랑 합동이고 너랑 합동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선분 길이가 너랑 같고 너랑 같고 너랑 같다까지도 나와야 된다. 여기까지. 요거를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요 상황을.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은 이제 뭘 줬냐면 요쪽 선분 길이가 14인 걸 준 거야. 그리고 여기를 60도로 줬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AB가 P라는 점이 너를 4대3으로 내분하는 점일 때 BC의 선분 길이를 구해달래. 너가 4대3이니까 86인가 봐. 그러니 너가 6이니까 너가 6이고 그러니 너가 8이니까 너도 8이고 맞아요? 그러니 너는 A라고 한다면 너가 A가 되는데 이 전체 삼각형에서 각도를 준 이유는 이제 J 코사인을 쓰기 위함이었구나. A 값 나오면 끝났구나. 맞아요?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이 선분 길이의 동일성을 이용하는 문제 자체가 많이 안 나와. 자주 안 나와. 내가 내접원 나오면 맨날 이거 전체 넓이랑 너랑 뭐 하고 똑같다 이런 식으로 풀어내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그런 식으로 풀면 안 돼요. 이게 4대3 내분점이 된다 라는 특징을 완전히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고. 아니면 뭐 여기가 60도니까 너가 특수각 30도라서 여기가 8이면 너가 루트 3분의 8이고 이 내접원의 반지름을 가지고 뭔가를 풀어내려면 풀어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굳이.
이거를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거야. 루트 3분의 8 곱하기 여기가 14. 근데 얘네는 모르잖아. 얘랑 얘를 모르잖아. 그죠? 안 돼요.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보통 내저번이 등장하면 내저번의 반지름 넓이 공식이 90% 이상의 출제율을 보이는데 얘는 특이하게 이 접선 자체의 길이를 가지고 동일성 해서 풀어내는 이런 문제. 특이하니까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죠? 통과. 그 다음에 26번 sin A, sin B, sin C의 곱은 어디에 등장하는 공식이었죠? sin A, sin B, sin C의 곱 넓이 공식 뭐? 2R제곱 곱하기 sin A, sin B, sin C가 넓이에요. 어디서 나오냐면 그게 봐봐 내가 방금 얘기한 그 공식을 기억할 필요는 없어. 근데 사인끼리 존나 곱했다? 그럼 이거는 원래 넓이 공식을 사인 공식을 이용해서 변형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였다 정도를 기억을 하면 돼요. 원래가 이거였죠? 자, 요거였는데 얘를 변형하면 얘가 뭐였냐면 4R분의 ABC였어요. 맞아요? 얘는 sin C를 2R분의 C로 바꾼 거. 근데 AB 부분을 변형하면 얘가 이렇게 됐다고. 2R제곱 sin A sin B sin C 이렇게 너냐 이런 얘기예요. 됐죠? 그럼 요거가 뭐야? 2루트 2고 너가 14고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니까 대입하고 이거 나오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나오는 형태. 넘어갑니다. 자, 세변의 길이 외저번의 반지름 물어봤다. 뭐 이용하면 돼요? 역시 제일 쉬운 거는 넓이 공식 이용하는 게 편해요. 왜 그렇죠? 세변의 길이를 알 때 나는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있어서 아니 세변의 길이만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게 헤론의 공식이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세변의 길이를 포함해서 외접원을 이용하는 방식은 바로 4R분의 ABC였어요. 그러니 나는 헤론의 공식을 통해서 구한 넓이랑 4R분의 ABC랑 동일하니까 서로 식 정리하면 나오겠죠? 어렵진 않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그 다음에 18번 호의 길이비는 뭘 주는 거예요? 항상 무조건 중심각의 비예요. 무조건 중심각의 비인데 중심각의 비로 갔다가 다시 거기서 원주각으로 가세요. 그게 더 좋아. 무슨 얘기냐? 얘가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1대 3대 2야. 그러면 사실은 얘가 지름이 된다는 거 보이니? 왜냐면 전체 호가 얼마냐면 6이잖아. 그죠? 전체 원이 6이야. 6 중에서 3을 먹었어. 절반을 먹었다는 얘기잖아. 얘가 지름이 될 수밖에 없죠. 이쪽이 3이에요. 이쪽이 2가 되고 이쪽이 1이 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그럼 너에 대해서 너의 원주각 역시 전체의 6분의 1이 돼야죠. 그러니까 여기가 6분의 파이. 그 다음에 요 호에 대해서 절반이니까 여기가 직각. 너가 남은 3분의 파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내는 문제 끝났죠. 넘어가서 29번. 5개밖에 안 남았어. 자, 내저번과 외저번의 반지름 길이의 곱. 걔는 정확히 어디서 쓰이냐면 요거랑 너가 2분의 1 내저번 A 더하기 B 더하기 C 여기서 쓰입니다. 사실은 넓이라는 게 정말 다양한 형태로 표현이 될 수 있었고 그 다양한 형태들의 동일성을 이용해서 뭔가 여러 가지 결과물들을 끌어내는 게 이제 이쪽 단원의 핵심인데 아까는 sin A, sin B, sin C를 곱하는 거는 외저번의 반지름과 관련된 거였고 문제에서는 세선분 길이의 곱, 세선분 길이의 합을 줄 테니 내저번과 외저번의 반지름의 길이의 곱을 구해달래요. 근데 너랑 같으니까 잘 봐봐. 양변에다가 라지아를 곱할 수 있죠. 곱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양변에다 2를 곱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양변 너 나눠줄게. 그러면 개신기하게 우리는 넓이를 전혀 구하지 않았는데도 내저번과 외저번의 반지름의 길이의 곱을 저렇게 한 번에 이 A 더하기 B 더하기 C분의 ABC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관계식의 장점은 뭐냐면 원래 여러분이 외저번의 외저번의 반지름을 구하고 그 다음에 또 내저번의 반지름을 구하고 따로따로 구해서 곱했을 거라고. 넓이를 그 사이에 공통분모로 놓고.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공식입니다. 사실은. 근데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30번.
자, 두 변의 길이가 3부터 6이라고 했는데 가능한 넓이가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 즉 넓이의 범위를 물어보는 거예요. 넓이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죠? 두 변의 길이가 3이랑 6으로 정해져 있으면 뭐가 아직 안 정해진 거야? 하나만 알면 돼요. 뭐? 두 변의 넓이가 정해지려면 한 가지 요소가 내가 더 필요해. 사이각을 알아야 돼요. 사이각에 대한 사인 값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존재하죠? 0도부터 180도 사이니까 사인 값은 0부터 1까지이니 너의 넓이의 범위는 0 곱하기 9부터 1 곱하기 9까지 해. 맞아요? 물론 9가 될 수는 없어요. 아니다? 9가 될 수 있죠. 직각일 때니까. 그러니 답은 1부터 9까지의 합이 된다. 답은 45가 되겠죠?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31번 너무 쉽죠? 어떻게 하면 돼요? AC 연결해서 삼각형 쪼개서 넓이 합하겠다는 건데, 자, AC를 연결을 했을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3, 5, 120도. 자, 이거 빨리 계산해 보세요. 얼마예요, 일단? 얼마 나오죠? 5의 제곱 더하기 9니까 34 더하기 2개 곱하면 15. 7 나오네. 맞지? 자, 죽지 않았어. 자, 18. 사실 선생님 연산은 빠르지 않습니다. 그 세변의 길이를 줬어요. 이번에 이 부분의 넓이를 마지막에 구해달래. 그럼 나는 뭐 쓰는 게 제일 편해? 회론을 쓰는 게 제일 무난하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3루트 3이 나왔어. 예컨대. 그러면 회론의 공식 쓰기 되게 불편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요 각도를 세타라고 놓고 J 코사인을 이용해서 푸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러니까 세변의 길이 주어졌다고 닥치고 회론 제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회론을 쓰기가 너무 좋겠네. 그럼 못 푸는 게 아니고 원래 회론이라는 거는 세변의 길이를 알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각을 구할 수 있음에서 비롯된 거고, 근데 얘 정도는 이거 제곱해서씩 정리하면 뭐 구할 만하니까 얘는 그냥 코사인 값 자연수 그냥 유리수 나오죠, 그죠? 그래서 저렇게 풀어내는 방식이 있으니 기억하자. 넘어갑니다. 3개 중에 한 개만 해요. 3개 다 할게요. 개놈 새끼 저 핸드폰 계속하면서 3개 중에 한 개만 해요. 존나 누르고 있으면서 지금 핸드폰 2개 해놓고 지금 듀얼 코어로 지금 아주 그 새끼 함예석 너는 앞으로 입장하는 순간 핸드폰 제출입니다. 근데 함예석 핸드폰 그 다음에 이규영 핸드폰 같이 제출. 맨날 규영이 거 가지고 가니까. 너 어차피 안 보잖아. 너 어차피 안 보잖아. 그래 어차피 넌 상관없으니까. 자, 넌 앞으로 입장 시 핸드폰 여기다 제출하겠습니다. 공수 시대부터 쓰지 않나? 자, 그러면 32랑 34까지만 하겠습니다. 33은 건너갈게요. 32, 자 봐봐. 32, 3, 4 얘네가 요 단원에서 사실 제일 어려운 것들이야. 근데 또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뭐 이게 그렇죠. 자 봅시다. 32번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어떻게 생겼냐면 세 원이 접하고 있고, 근데 그들의 중심을 연결했더니 직각 삼각형이 되나봐.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너랑 대충 띠용 망했다. 아이고 감자가 됐다. 이게 역시 성형을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은 태어나길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거를 다 이렇게 만들려면 처음부터 이렇게 태어나는 데는 괜찮은데, 그죠? 그것도 한번 지웠다가 다시. 역시 성형은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의도님. 자, 이 상태죠? 볼게요.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냐면 5,1A가 4. 이만큼이 4.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넓이가 24래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네요. 자, 여기가 4면 여기도 4죠? 작은 요 반지름을 R2라고 부를게요. 그럼 여기는 R3라고 부를게요. 너도 R2가 되겠죠? 너도 R3가 됩니다. 자, 이 상태예요. 마지막에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너랑 너를 연결해서 여기서 너에 대한 x 제곱의 값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어쨌거나 R2랑 R3를 구하면
끝나는 문제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구해 볼 건데 넓이를 줬어요. 넓이가 24라고 했고 그러면 두 개 곱한 게 먼저 48이 돼야 됩니다. 식을 써볼게. 4 더하기 R2 너가 R2 더하기 R3 너가 48 그 다음에 직각 삼각형이기 때문에 피타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곱해서 식을 써볼게요. 4 더하기 R2의 제곱 R2 더하기 R3의 제곱 너가 네, 저걸 루트 2랑 루트 3인 거 어떻게 알았어요? 루트 아니고 R2, R3예요. 루트는 이렇게 씁니다. 걔는 R이라고 쓴 거예요. 아 누가 봐도 R인데. 자,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꾸 그렇게 보이잖아. 자, 4 더하기 얼마나 수업에 집중을 안 했으면 갑자기 보니까 루트 2랑 루트 3이네. 자, 개소리 할래 진짜 열받게. 너 내가 이거 설명하는 동안 솔직히 그 사이 핸드폰 봤어 안 봤어? 안 봤어요. 솔직히 봤어 안 봤어? 진짜 안 봤어요. 1초도 안 봐서 상준이 빨리 증언해 빨리. 저도 옆으로 진짜 안 봤어요. 제가 만지고만 있었어요. 만지고만 있었어. 결혼하면 많이 만진다고 했지. 그만 좀 만져. 자, 제곱. 물론 여러분 시대가 되면 이제 결혼을 사실 잘 안 할 수도 있어요. 애도 안 낳고 갈수록 출산율도 떨어지고 그죠? 쉽지 않습니다. 해봤는데 진짜 결혼까지 오케이. 결혼은 그렇게 그렇게 뭐 힘들진 않아요. 결혼은 그냥 하면 뭐 나름의 재미가 있고. 야 육아는 이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입니다. 정말. 여러분 고3 힘들죠? 선생님 고3 존나 쉬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고3 정말 편했어요. 훈련소 힘들어요. 훈련소 힘들었는데 훈련소를 한번 다시 갈래? 애를 하나 더 키울래? 생각을 해봤을 때 황벨 정도 황벨. 그래서 아니죠. 애는 초반에 키우는 게 빡세요. 초반이 빡셉니다. 한 1시간 반마다 깨요. 한 1시간에서 2시간마다 깨가지고 밥을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니네가 절대로 2시간 이상 연속해서 잠을 못 자요. 몇 달 동안. 한 1년? 길게는 1년, 더 길게는 2년 뭐 이렇게. 연속적인 잠을 못 잡니다. 아예. 지금 4살입니다. 자, 지금은 말을 아주 잘해요. 근데 지금도 말을 안 들어요. 자, 닥치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식을 정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위아래를 절묘하게 연립을 해서 식을 정리를 했으면 참 좋겠는데 이거를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너를 4라는 거를 4랑 R2, R3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썼는데 여기 선분 길이를 A라고 놓고 너를 B라고 놓고 너를 C라고 놓고 4를 A, B, C를 이용해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4는 어떻게 쓸 수 있죠? C 빼기 R4. 두 개 더하고 요거 뺀 거. 요게 가능해요. 맞아요? 접선 이용한 거예요. 접선이래. 요 선분 길이의 동일성을 이용을 한 겁니다. 이거 두 개 더 해봐. 그럼 뭐가 나? R3, R2, R2, R4. 근데 그거에서 개소리지? 망했네. 그러네. 아이 접선이면 이렇게 푸는데 망했네. 계산은 저희한테 맡겨주세요. 아 싫어. 이거 일단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 두 개 계산합니다. 풀어와. 그 대신 풀어와. 계산하면 날라갈 거야 아마. 이게 R2 제곱 나오고 여기도 R2 제곱 나오고 R2 제곱 나오고 R3의 제곱은 없어지거든. 너랑 4의 제곱도 없어지는 거 보이나요? 이 부분. 그래서 얘가 2R2 제곱이랑 아니 그래 뭐 니네가 하세요. 자 오늘 좀 일찍 끝내주려고 했으니까 자 34번까지만 34번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자 그럼 저거는 저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세요. 근데 얘는 요식 세우는 것까지가 90%고 R2, R3가 나오고 나면 요 각도에 대한 사인 값 혹은 코사인 값이 나오죠. 그럼 J 코사인 써서 그냥 풀면 돼요. X 값 풀어내는 거는.
저희 접선이 아니에요. 접선, 아, 요거 원래 접선이에요. 원래 접선인데 접선이라고 가정하고 풀면 안 돼요. 자, 결론적으로는 접선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원이 있고 코사인 값을 줬습니다. 코사인 CAB를 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쇽 너가 지름 AH 지름 그 다음에 이렇게 다음에 너랑 이렇게 그 다음에 너랑 이렇게 대충 이렇게 생겼죠? 여기가 마이너스 9분의 1입니다. 자, 이 상태 직각이고 누가 직각 준비하고 있어? 누구야? 이규영이요. 자, 6, 3 구하고 싶은 건 AP의 선분 길이입니다. 구하고 싶은 건 요만큼이에요. 자, 일단 첫 번째 나는 보조선을 그을 건데 어떤 보조선을 긋는 게 상식적이냐면 이 점이랑 이 점을 연결하는 게 굉장히 상식적이에요. 이게 왜 상식적이냐면 얘는 현인데 너가 지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직각이 나오고 이 각도랑 뭐랑 똑같냐면 이 각도랑 똑같아요. 여기랑 이렇게 서로 같죠? 그래서 뭐 닮음 같은 거를 쓰셔도 되고 전체 이만큼의 선분 길이는 현재 3인 상태입니다. 먼저 제2 코사인을 이용해서 난 어디 선분 길이 구할 수 있냐면 요만큼을 구할 수 있죠. 얘를 먼저 구해 볼까요? 얘는 얼마가 나오죠? 계산해 볼게요. 36 더하기 9 그 다음에 더하기 9분의 2 곱하기 너니까 4가 되나요? 여기 7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7이 나왔고 여기 7이 나오고 나서 나는 이 부분을 이제 구하고 싶은데 사실은 뭐만 구하면 끝이냐면 이제 이 삼각형에서의 선분 길이 미만 구할 수 있으면 돼요. 맞아요? 네. 근데 나는 그냥 이거 h 놓을게. 이만큼을 x라고 놓을까? 그러면 h제곱은 3의 제곱 빼기 x제곱 맞아요? h제곱은 6의 제곱 빼기 7 빼기 x의 제곱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식을 어떻게 쓰냐면 6의 제곱 빼기 3의 제곱은 결국에는 7 빼기 x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에요.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맞아? 그죠? 사실은 뭐냐면 제곱 빼기 제곱이 제곱 빼기 제곱인데 넘기고 넘기면 너 제곱 빼기 너 제곱이 너 제곱 빼기 너 제곱이 돼요. 이게 우리 3학년 2학기 때 했어. 자, 저 새끼는 나랑 했습니다. 그러면 맞아. 요게 이제 얼마가 되냐면 얼마? 9 빼면 27인가요? 너가 49 빼기 2x 이렇게 되죠. x값이 그냥 나오죠. x 얼마 나오니? 11. 11? 너무 크게 나오는데 망했는데. 근데 왜 2x 아니죠? 14x인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14분의 22? 7분의 11.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7분의 11이 나옵니다. 그죠? 그럼 여기 높이도 나오겠죠? 그럼 개불편하네. 7분의 11을 제곱하지는 마시고 이거를 편의상 다 7을 곱합시다. 그럼 넌 21이 되고 여기는 11이 되죠. 그럼 21의 제곱, 11의 제곱 서로 빼면 뭐가 나오냐면 합차죠. 합차. 21 빼기 11은 10. 두 개 더하면 32. 맞아요? 320이 되고 루트 씌우면 얼마? 320. 7을 먼저 나눠요. 8루트 마지막에 7은 마지막에 나누는 거예요. 7은 마지막에. 4루트 5? 8루트 8루트 5? 맞아요. 64 곱하기 5니까. 그럼 8루트 5를 다시 7로 나눠줘서 7분의 8루트 5. 맞아요? 그러면 세 선분 길이 다 나왔죠? 근데 요거를 물어보고 있어. 얘는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너의 제곱이 너 곱하기 너 이런 거 직각삼각형 비례관계 쓰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선분비 자체를 이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너 대 너가 몇 대 몇이냐면 3대 7분의 8 루트 5죠. 그럼 다시 너 대 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AP의 선분 길이는 7분의 8 루트 5에다가 곱하기 3분의 7분의 8 루트 5예요. 문제의 답은 이렇게 되겠죠. 결국은 이거 쓴 거죠. 너의 제곱은 너 곱하기 너랑 똑같죠.
자, 여기까지 할게요.